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뉴스를 읽고 공부하는 찰리투나입니다. 오늘은 한국 시장은 가치 투자가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키워드는 우상향과 유행, 그리고 한국 증시와 뉴욕 증시의 차이, 시장의 특성을 인정하고 매매로 이어나가 보자 라는 키워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결론은 한국 증시는 유행 그 자체다. 요거만 딱 이해하고 이번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그리고 머릿속에 잘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상과 유행.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간과하는 부분이 지수와 시가총액은 돈의 총합이다.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안 하시고 투자를 나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나 어떤 증시에서 그 대표적인 지수는 돈이 얼마나 들어왔고 얼마나 빠져나갔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맨 처음 개설되고 나서 그 지수를 100으로 두고 지금 돈이 그때 대비해서 얼마나 들어왔는지가 그 지수의 값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확히 우리 지금 코스피가 100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2500 이렇게 2600, 3000까지 갔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코스피 개장이 처음으로 시작하고 나서 지금 30배, 그 당시에 들어왔던 돈에 비해서 지금 30배가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가 3000이 가게 된 거고, 지금은 처음 열렸을 때보다 25배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2500, 2600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코스닥은 중간에 한번 지수를 좀 전환을 해서 금액이 지수가 좀 다르긴 한데, 결국에는 지수나 시가총액은 중간에 어떤 액면 변압이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금액을 한번 바꿨죠. 테슬라도 한번, 카카오도 한번 이런 식으로 바꿨지만, 결국에는 그 지수나 시가총액은 이 나라에, 그 다음에 이 종목에 얼마나 돈이 들어왔는지가 바로 지수를 결정하고 시가총액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결국 돈이 들어와야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돈이 계속 들어오는 증시예요. 테슬라나 달러가 대부분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준화폐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 달러는 무한히 찍어낼 수 있는 미국 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통화들이, 이거는 또 제가 블로그에 한번 써놓은 적이 있긴 한데, 달러가 계속 무한히 찍혀 나가고 무한히 벌 수 있고 다른 나라들이 부도가 매도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달러가 기축통화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한번 다음번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엔 어떤 증시나 어떤 종목이는 돈이 들어와야 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대표적인 차이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국 증시에서 되게 대표적인 종목들과 뉴욕 증시에서 되게 대표적인 종목들이 비슷한 종목이 있어요. 삼성전자, 애플. 볼게요. 이거를 제가 연봉으로 가져와 볼 겁니다. 자, 일단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가 2021년 12월에 거의 그 10만전자를 가니 많이 했을 때 상승을 찍어버리고 지금 아직 그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네, 애플을 봤을 때 애플 차트를 보죠. 애플은 작년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신고가를 찍어버립니다. 불명 두 회사도 전 세계에서 그 핸드폰 점유율을 1, 2위를 다투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둘의 차트의 움직임이 달라요. 다음 종목을 볼까요? 현대차와 테슬라. 여기서 참 슬픈 게 테슬라 차트부터 먼저 볼게요. 오늘은 테슬라가 신고가를 찍지 못했어요. 애플처럼. 근데 테슬라는 전기차 이슈로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신고가를 찍지 못했는데, 현대차가 지금 얼마 전에 뉴스가 한번 나왔죠.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에서 판매율이 현대차그룹이 빅3가 됐어요. 작년 글로벌 판매 첫 3위. 그러니까 현대차가 처음부터 창설 이래 가장 많은 판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10년에 포드를 제치고 5위를 한 뒤에 12년 만에 빅3 진입.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북미에서 판매율이 높다고 뉴스가 나왔을 때가 제가 그때 한창 취업 준비할 때였는데, 그때가 2010년에서 14년 사이였어요. 근데 그때는 북미에서 5위였고, 아니 전 세계에서 5위였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3위예요. 근데 오히려 당시보다 2014년에 5위를 했을 때보다 지금이 주가가 낮다라는 게, 보통 주식시장에서 보통 기대감 아니면 실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시점은 이 부분일 거예요. 그때 애플이랑 협업을 하니 이때부터였는데, 그때보다 실적이 좋지만 오히려 지수는, 그리고 시장에 돈은 더 많이 들어와 있는데 현대차의 지수는 옛날에 5위 할 때보다 지금 3위인데 지수가 더 낮다라는 게 의아한 거고, 그 다음에 한국 시장에서의 특징이라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랑 엔비디아를 설명을 드릴 건데, 엔비디아가 이번에 챗 GPT 때문에 엄청 난리가 났죠. 올해 주식만 해도 엄청 회복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미친 듯이 성장이 나왔는데, 이것도 보자고요. 삼성전자 차트는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어요. 전고도 뚫어버리고, 그 작년에 러시아 이슈 때문에 하락이 나왔을 때도 많이 떨어졌지만 그거를 돌파하고 지금 신고가를 만들고 있고,
뭐 여기서 더 얘기를 드리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엔비디아 뭐 이런 식으로 다, 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쪽 미국하고 우리나라랑 견주었을 때 1, 2위를 앞다투고 있는 회사들하고 지수의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 증시와 뉴욕 증시의 차이입니다. 결국엔 뉴욕 증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고 우리나라 증시는 돈이 많이 들어올 수 없는 상태에서 돈이 안에서 돌다 보니까 우상향을 해야 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수나 종목들은 오히려 큰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메리트가 있는 부분은 올해 에코프로가 제일 대표적이겠죠. 그 다음에 하이브, YG, SM 이런 식으로 올해 핫하게 만들었던 종목들이 있어요. 결국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유행을 타는 종목들에 돈이 많이 몰리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그게 유행이 끝났을 때는 공매도라는 키워드로 하락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공매도로 벌어들인 돈은 다시 또 어느 다른 테마에 올라가게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 잠깐 코스피 200 종목을 빠르게 한번 봐봤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제가 우상향 종목을 좀 몇 개 봤는데 코스피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게 2,500 종목 정도 돼요. 2,400, 2,500 정도. ETF 이런 거 스펙주 빼고. 근데 제가 오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량주 가치 투자가 가능한 종목들을 한번 봤을 때 딱 350개 종목이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짧게만 해놨는데 처음 상장하고 지금까지 우상향했던 종목이 코스피에서 5종목이었어요. 코스닥에서는 이거 말고 더 있긴 한데 얘는 조금 2차전지가 주를 이루고 이랬기 때문에 마치 옛날에 바이오가 다 올라갈 때처럼 지금 2차전지가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나열해드리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지금 에코프로 BM이라 에코프로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더 있긴 해요. 코스닥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건실하다고 생각하는 대형주들, 대기업 이런 종목들이 지금 애플, 테슬라 다 뉴욕 증시에서는 어렵다 해도 신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에도 우리나라 종목들은 우상향한 종목이 코스피에서 5종목.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제가 블로그에 한번 이거를 공부를 한다고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랑 종목이 다 달라요. 그때는 삼성전자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쪽은 아예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슬프지만 현실이라는 거예요. 결국 차이가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결국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시장에 얼마나 돈이 풀려있고 그 다음에 그 종목들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돈의 총합이 우리나라 증시의 지수를 결정하고 우리나라 대표주들의 시가총액 그 다음에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시장의 특성을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워렌 버핏이나 지금 되게 부자 아빠 이런 책들 많이 입문할 때 읽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읽었었고요. 근데 그거를 워렌 버핏은 미국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아니면 스타트업이나 이런
특히 그 소프트뱅크 같은 분들은 쿠팡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뭐 스타트업 회사에 투자를 크게 해서 수익을 거둬들이는 정말 부자드가 되신 분들이지만 그런 분들의 책을 읽고 한국 시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건 이게 과연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돈이 정말 한정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왜냐면 코스피가 3,000에서 2,000, 1,500대 왔다 갔다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코로나 때 우리가 유동성을 엄청 다들 끌어올리다 보니까 지수가 다 같이 올라간 것처럼 결국엔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금리가 내려가거나 아니면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가 돈을 미친 듯이 벌 수 있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 해외 자본들이 막 들어온다. 두 가지 옵션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절대 후자는 안 될 겁니다. 결국 전자의 상황으로 시장이 돌아갈 거예요. 미국은 계속 그런 스타트업 회사들이 엄청 성공을 해서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식으로 지금 수소차 중에 수소차는 사기를 당했군요. 아무튼 리비안 이런 회사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시가총액도 늘어나고 그리고 돈을 대줄 자금력도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뭔가 스타트업 회사가 생긴다고 해서 크게 성공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돈을 투자를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이 유동성이 상당히 다른 증시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을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에서는 돈이 한정되어 있지만 그 흐름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관찰해야 된다. 보세요. 올해 초에 챗 GPT,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우주, 그다음에 제가 단편적으로 기억나는 게 이번에 반도체. 요 정도, 대표적으로 요 정도만 잡아도 돈의 흐름이 계속 움직였어요. 그리고 제일 메인 스트림으로 올라갔던 거는 2차전지랑 대형주 중에 2차전지랑 엔터 쪽. 이쪽은 정말 그 시장에서 가치 투자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게 흘러갔어요. 2차전지 오르고 엔터 올랐던 이유고 엔터는 코로나 끝나고 엔데믹 그 다음에 케이팝 흥행하고 있고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상향한다. 근데 그거 외에 다른 회사들이 실적이 좋다고 한들 현대차가 빅3에 들었는데도 오히려 지수는 그렇게 오르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방산 이런 데가 얼마 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다음에 조선 올라갔고 심지어 조선도 최대 실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옛날에 조선이 미친 듯이 올라갈 2010년에 비해서는 지수는 엄청 하락해 있습니다. 또 건설도 아마 내일 장 게시되면은 현대건설, 하나건설 이쪽에서 최대 수주 금액으로 해서 올라갔다고 했지만 2010년에 플랜트 쪽이 엄청 호황이고 제2의 중동붐이라고 했을 때에 비해서는 그만큼은 안 오를 거예요. 최대 실적이라고 하지만 오를 수 없는 이유가 얘네는 산업 자체가 이미 올드해졌기 때문에 더 큰 기대감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장의 돈의 흐름을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실 거면 워렌 버핏의 말도 참 옳고 일본의 그 부자 아빠 그분의 말도 참 옳고 근데 그런 이제 다른 시장에서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했으면 그 시장에서 그 배운 거를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한 거를 적용해야지 우리나라 시장에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은 정확히 내용이 다릅니다. 특성도 다르고 돈의 흐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한국 시장이 얼마나
특색이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가 공부를 먼저 한 뒤에 투자를 하는 게, 그래서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실 거면, 매매를 하실 거면 한국 시장에서 성공하신 분들의 책들을 읽고 그거를 적용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제가 얘기한 대로 요약하자면, 저는 미국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은 매력적입니다. 흐름이 있기. 흐름만 잘 읽으면 승산이 있는 시장이다. 대신 부지런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게 싫으신 분들은 정확히 뉴욕 증시에 기술주에 분산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 설명드리면 일단 어느 정도 제가 계속 방향성을 잡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길면 2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이 정도로 영상을 계속 올려드릴 건데, 지금은 계속 재미없는 강의, 뻔한 얘기,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게 어느 정도 마인드셋이 충분히 영상으로 표현이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저도 부자가 되고 싶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과정이고, 여러분들도 같이 이 영상을 보고 제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루틴을 잡고 좋은 버릇을 들이고 있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제가 목표하는 시간 안에 성공을 증명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또 어떤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